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가요 IMF 때보다 더 안 좋다, 더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주영 전 아나운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말이죠. 미치겠어요. 송주영 아나운서도 뭐 장 보면 굉장히 물가 비싸죠. 아, 네. 4, 5만 원을 가지고 나가도 네. 봉다리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뭘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아, 진짜 요즘 다 많은 국민들이 송주영 아나운서 같을 겁니다. 저도 나가서 뭐 사는 게 없어요, 사실. 바빠갖고 살 게 없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시장에 가보니까 어우, 이거 뭐 하나 생선 하나 집으려고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예,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이렇게 돼서는 대한민국 이거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로 무너지겠어요. 적화되기도 전에. 너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예,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 경제 지표를 보면 과거 97, 8년도에 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외환위기, 또 10년 전에 2008년도, 9년도에 겪었던 금융위기, 당시의 경제 상황 못지않게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뭔가 정부가 상당한 그 보완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이런 그런 그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그 경기 선행지수, 또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내구재 판매가 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조업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또 실업자 수도 IMF 이후 가장 큰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보면 과연 이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더 빠질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경기 이 동행지수는 98.6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6개월 연속해서 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인데, 이 저점치인 98.6은 2008년도 12월과 이런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좀 풀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데 99.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우리 경기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표 중에 하나는 설비 투자입니다. 네. 그럼 설비 투자가 6개월간 계속해서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것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97년도 당시에 10개월간 그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감소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 판매 현상인데, 내구재 판매 말하자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그 가전제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구 이런 거는 오랫동안 쓰잖아요. 한번 사면. 그렇죠. 오랫동안 쓰는 건데 이런 거가 판매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표를 말씀드린다면 내구재 판매가 최근에 7.6%로 줄어들었다. 7.6%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과거 위기 때보다는 다소 나은 거지만은 크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가동률이 현재 74.3% 나와 있습니다. 그럼 74.4%면 10년 전 금융위기 갔을 때 2009년도 1사분기 때가 66.5%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9년 만에 최저라고 하죠. 최저. 이거는 이제 2008년도 9년도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77.7%, 또 그 다음에 74.4%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수준하고 비슷하게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위기다. 그 다음에 실업자, IMF 이후 최대라고 돼 있어요. 몇 명이냐? 지금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99년도 외환위기 때잖아요. 외환위기 때 몇만 명에서 110만이에요. 110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자 수다. 이렇게 돼 있고,
실업률을 보더라도 2005년도, 2006년, 그다음에 2008년 이후 연속 하락 이후 최장 기간 동안 지금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5%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 지수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1.4%. 이것도 2013년도 3월. 그럼 비교적 한 5, 6년 전이죠. 요때 이후로 최대의 낙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수만 보더라도 그렇죠. 상당히 빠지고 있는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 고인사들이 얼마 전에 그만둔 장하성 이런 정책실장 같은 분들도 지금 이걸 경기 침체로 보면 안 된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나쁜 게 아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제 지표는 이건 제가 뭐 계산했고 연결한 게 아니라 경제 전문 기관에서 경제 전문 언론 기관에서 내는 거를 언론에 보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 실물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중, 일 중에서 대한민국이 OECD에서 꼴찌입니다. 예, 아시아에서도 꼴찌고, 예, 경기 선행지수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이제 얘기예요. 예, 이렇게 지금 빠지다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갖고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는 난리 났어요. 내일 지금 뭐 총파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우리 산업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이 산업 경쟁력이 중소기업 이런 중견기업 이런 데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소득주도 경제 성장, 경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지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에 무역 충돌이 일어나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미국도 금년대 정책 지고 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수출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도 내년부터는 좀 빠진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이미 빠져 있고 더 빠질 가능성 많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멀리 버틸 것이냐? 내년에 서로 버틸 수 있는 말하자면 산업 구조 조정. 옛날에는 우리가 산업 경쟁력 산업 분야를 키웠잖아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게 미래의 경제 트렌드를 미리 알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력 산업군을 키워왔어요. 네. 근데 현 정부는 계속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그 근로시간, 52시간 고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경쟁력 자체도 무너지는 데다가 어떤 주력 미래 신성장 동력 이런 거를 지금 키우는 역점 정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쵸. 예, 마크로 경제에서도 굉장히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가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지금 그래서 어제 바로 우리 한국당에서 아이노믹스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규제를 철폐하고 철저하게 감세하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경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갖고 아이노믹스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프리즘을 갖고 경제 정책을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 경제 현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여야, 진보, 보수, 경제학자들 나누지 말고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 전문 관료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내년도 경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오늘 언론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년도 경제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경제 계획을 세우려면 잘 나가는 경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경제 계획을 세울 때 마이너스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대기업들이 경제 지금 이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지금 짓기가 지금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유급 휴가나 보내고 기업들 계열사 기업들 통폐합하고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법적 안정성이 돼야 기업들도 사업의 안정성을 갖고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상법, 공정거래법 이런 뭐 여러 가지 현재 입법 개정 조치들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그런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 사업 여건이 더 나빠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좋은데 분배하려면 먹을 파이가 많을 때 분배를 해야 분배의 몫을 받는 개인 소비자들도 아, 우리 정부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지. 파이가 없는데 나눠봐야 그건 뭐 아무 영향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파이를 좀 키워서 즉 분배할 수 있는 목이 커지도록 이런 성장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 정책 하에서 이 기업과 소기업, 이 중소기업들도 사업 활동을 하는데 이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런 기업 즉 경제의 주체들이 지금 현재 이 국제 경제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업 전망을 하고 어떻게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집고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되는지도 이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하고 정부 합동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여야를 벗어나서 오로지 경제 하나만 보고 경제 정책의 대수술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진짜 경기만 생각하면은 요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서민들이 아주 인상을 퍽퍽 쓰고 다니고 있어요. 예. 또 실업자들 생각하면 또 답답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너무 많고 말이죠. IMF 때보다 더 나쁜 거는 사실 그 당시보다도 국민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다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사회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 당시엔 그래도 좀 가족애적인 끈끈한 부분도 있고 뭔가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50대 초반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대기업이라고 괜찮고 중소기업이라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 전반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 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에서도 빵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니 그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렇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총선 대선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경제가 빠지면 정부 야당한테도 불리한 거예요. 지금 PK, TK 지역에서 아주 지지율이 대폭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대폭 빠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어요? 우리 주력기업들이 몰려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포항, 철강, 이런 주력 기업들이 이 PK, TK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왕창 빠지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왕창 빠지는데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생각보다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남북관계 개선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안보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가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경제정책, 경제 어떤 그 지표 개선을 위한 활동이 그런 역할이 정부에서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그러면은 정부가 힘을 잃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힘을 잃고 그러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옛날 IMF 위기, 금융위기 대한민국이 맨 먼저 극복했잖아요. 그러면서 3만 불 소득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시 뒷걸음질하면 또 다시 언제 3만 불을 또 끌어올리겠습니까? 아,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예, 이거 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고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들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왜? 거기가 더 어려워요. 예, 지금 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힘드니까 대도시가 힘들고 반면에 말이죠. 소도시나 전 지방 같은 데다가 뭐 태양광이니 뭐니 이상한 거 사업하면서 다 퍼주고 있고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경기 살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건데요. 아, 이제 정신 차려야죠. 자영업자 중심 또 기업인 중심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완전히 폭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요.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거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